김정남 암살을 수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에 북한 외교관과 고려항공 직원 등이 연루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래 사이버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이버 킬체인 개념이 처음 소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야전 전투력의 산실인 상무대를 방문했습니다.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 소대장 육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22일 김정남 암살에 북한 대사관과 고려항공 직원이 연루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국적의 용의자 5명 중 4명은 현재 이미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용의자 5명을 쫓고 있는 가운데 4명은 북한에 도착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나머지 용의자 1명과 북한 국적 연루자 2명이 아직 말레이시아 내에 머물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포된 리정철을 합하면 북한 국적 용의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을 배후로 보느냐는 질문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5명과 2명 등 북한 국적자들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카르 경찰청장은 또 확인된 CCTV에 여성 용의자 2명이 보인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Caption, you see the lady were moving away with her hands like this towards the bathroom, towards the washroom. So she knew very well that it is toxic and she need to wash her hands. 때문에 독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계획적으로 암살을 예행 연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과정도 남성 용의자가 2 여성의 손에 액체를 발라주자 여성들은 독이 묻은 손으로 김정남의 얼굴을 문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보도된 김한솔 입국설은 모두 루머라고 잘라 말하며 김정남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DNA 샘플 제출을 재차 유족에게 요구했으며 북한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도 유족이 말레이 당국과 접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카르 청장은 현재 리정철, 베트남과 인니 여성의 남자친구 등 4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인니 여성의 남자친구는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전평식 구분이 없는 영역이죠. 우리 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속적인 우위 확보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지난 21일 2017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방 사이버 정책 동향을 비롯한 기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의 사이버 전력 건설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됐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미래 사이버전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고도화진흥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북한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무기이자 핵심 전력으로 인식하고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한미 군사동맹 관계 타격, 체제 선전 등 대한민국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 전사 양성을 사이버 전력 강화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 엘리트 인재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인재 양성을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하면서 최고 엘리트를 선발해 10년 이상 집중 교육 후 사이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경우 사이버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고려대 이동훈 교수는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억제를 위해 자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의 핵심은 전문 인력 양성으로 고급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연결성과 익명성 등으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 밖에도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인 사이버 킬체인의 개념과 군 적용 방향 등 다양한 발표와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 특화된 최신 IT 제품과 장비들도 전시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는 국방정보화 정책과 기술에 대한 군사낙연 간 정기 교류를 목적으로 해마다 1회씩 개최되어 왔고 올해부터는 연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이번 국방정보화 컨퍼런스에서는 앞에 기사에서도 전해드렸듯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킬체인의 군 적용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는데요. 이 사이버 킬체인이 어떤 개념이고 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김이나 대위가 보도합니다. 사이버 킬체인이란 적의 사이버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말합니다. 로키드 마틴을 포함한 미 방산업체에서 외부의 네트워크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를 우리 군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이버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니까 조목구구식의 이런 사이버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인 이 모델을 우리나라 군에 좀 적용해보면 좋겠다. 적이 네트워크로 침투하기 위해선 정찰과 유포, 설치 등 7단계로 세분화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공격 절차 중 하나만 없어도 전체 절차가 방해받고 침투가 무력화됩니다. 그 7단계를 거쳐있던 거기 어느 한 단계라도 우리가 끊어만 줄 수 있다면 적은 사이버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다 여기에 일단은 포함된다고 모델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사이버 킬체인은 방어자 입장에서 적의 공격 절차에 맞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세부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킬체인이 우리 군에 적용되면 현존하는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킬체인 모델에 대부분 수렴될 것으로 보이며 방어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제일 큰 것은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의 공격이 목적 달성되기 전에 그걸 제압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적의 체를 하나 끊어놓으면요. 적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강요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적의 공격 기술을 다 우리가 섭득하게 되거든요. 또한 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점검하고 훈련할 수 있어 향후 투자 소요와 우선순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야전 전투력의 산실인 상무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총장은 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고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소대장 육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보병학교를 찾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3월부터 시작될 초군반 교육 준비를 확인하고 교관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부 정예화를 위한 교육과 소대 전투훈련의 발전 방안을 보고받은 장 총장은 초군 장교들이 야전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정예화돼서 그들의 길을 첫 출발에서부터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좀 잘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보병학교는 교육생들이 주도하고 창의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행동화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보병학교는 야전에서 즉각 임무 완수 가능한 간부 육성을 위해 교관에 의한 주입식 교육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학생들이 서로를 지도하며 학습하는 학생 주도형 학습 방법을 실시하여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병학교를 방문한 장 총장은 포대 정찰반 행동 절차를 숙달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전군 최초로 조성된 안전문화 거리를 둘러보며 군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이어 적을 압도하는 정예 포병 육성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장 총장은 포병 고유의 응집력을 통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화력전사 육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6년 포병학교는 이처럼 지피지기에 진력하며 북한의 포병학교와 포병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생들을
화력 전사로 육성하는 간부 정예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육군은 간부 정예화의 출발은 학교 교육이라는 의지를 갖고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예 간부 육성을 위해 올해도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발전 토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숙명여대와 성신여대에 이어 세 번째로 여성학군단 깃발을 올린 이화여대 학군단이 지난 21일 교내에서 입단식을 경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0명의 이화여대 학군단 후보생들과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0년 숙명여대와 2011년 성신여대에 이어 세 번째 여성학군단이 된 이화여대 학군단은 지난해 11월 1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111번째 학군단으로 창설됐습니다. 30명의 후보생들은 지난 2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이날 정식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화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희 기초군사훈련을 같이 무사히 마치고 온 동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묵묵히 저희 선배님들을 따라서 잘 나아갈 것입니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입단식을 보니까 늠름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보기 좋아, 늠름해. 대한민국 장교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후보생들은 앞으로 2년간 학업과 군사교육을 병행하며 초급 장교의 소양을 연마하게 됩니다. 신년 특별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육사 77기 신입생도들의 화랑기초 훈련. 신입생도들이 그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수료했습니다. 70년 호국 전통을 이어가고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신입생도들의 모습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화랑기초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친 육사 77기 생도들. 이제 입학식 연습에 집중합니다. 제식 동작 하나하나에 훈련의 성과가 묻어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뒤로 가. 봐봐. 갔을 때 발끝이 맞나? 안 맞지? 예! 어깨가 맞춰라 하면 모르잖아. 발끝 맞춰보라고 일단. 알겠어. 예! 부모님과 마주할 그날. 육사인으로서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되는 그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1965년 가을. 훈련 도중 부하의 실수로 떨어진 수류탄을 자신의 몸을 던져 부하들을 구하고 산화한 고 강제구 소령. 생도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촛불마다 강제구 소령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이 담깁니다. 당신께서 남기고 가신 숭고한 희생의 정신을 알게 하시오.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진다는 것을 알기에 생도들은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다짐합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제구 소령님이 그러신 것처럼 부하들을 위해서 또 동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청명한 하늘. 생도들의 마음만큼이나 상쾌한 수료식 아침입니다. 바쁘게 군장을 싸는 신입생도들. 기파생도들은 훈육소리 대신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반깁니다. 생도다운 모습을 많이 갖춘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기훈생도들이 너무 잘 따라와준 것 같습니다. 웃으시니까 되게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보다 많이 앞서서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생도 한승훈 등 286명은 2017년 2월 17일부로 화랑기초훈련 수료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그 힘든 과정들을 아주 훌륭히 극복해낸 여러분의 인내와 굳센 의지에 찬사를 보내며 당당히 생도대로 입성하여 사관생도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주간의 화랑기초훈련을 받으면서 나태한 제 자신과 순간순간 싸우면서 보다 확고한 군인 정신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멋진 정예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77기 화이팅!
2월 22일자 국방일보입니다. 먼저 3면을 보시겠습니다. 육군 7사단 정보통신대대는요, 간부들이 직접 조리부터 배식과 청소까지 진행하는 일명 조리병 없는 날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리병들에게 휴식의 기회도 주고 혹한기 훈련으로 지쳤을 장병들을 위해 고마움을 전하고자 마련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우회가 듬뿍 담긴 음식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4면입니다. 육군 8사단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는 포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매달 2차례 통통데이를 통해서인데요. 이날은 사단 전 장병이 부대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부대원들은 내가 먹는 맛있는 한 끼가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통통데이의 식사를 즐긴다고 하네요. 이번엔 7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군 11 전투비행단은 F-15K 전투기를 동원한 항공기 사고 구조 훈련을 했습니다. 비행단 전투태세 훈련의 하나인데요. 엔진 결함이 발생한 F-15K 전투기가 활주로에 비상 착륙하는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항공기 견인을 하기 위해 대형 크레인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행단은 총체적인 전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8면 소식 보시죠. 엄연성 해군 참모총장이 서북도서 부대들에 대한 작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엄 총장은 북한의 잔악성과 도발 야욕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안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는데요. 그러면서 적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냉철하게 주시하며 만반의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낸 병역 소식이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는 일반 병원보다 근골격계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야외 훈련이나 운동량이 많은 군인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겠죠. 이런 환자들은 치료 후 굳어진 관절이나 근력을 다시 강화해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장병 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 이번 시간에는 재활의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게가 숙여지면 상체가 숙여져요. 이렇게 조절을 확 펴집니다. 지난해 불의의 헬기 사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친 홍순왕 준이. 생사일고락에서 여러 번의 대수술을 마치고 6개월간 거동조차 하지 못했던 그는 재활치료사들의 정성 어린 도움 속에 재활에 임했습니다. 허리 그리고 발목 이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재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절 부위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재활을 계속하면서 더 이제 보통의 그 보행이 가능하게끔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재활의학은 손상된 부분의 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손상받지 않은 신체 부위는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쉽게 말해 사용하지 않아 굳어진 관절이나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 본래의 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홍준이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게 된 것은 의료진의 환자별 맞춤식 치료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언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진행 상황을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를 잘 판단을 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꼭 필요한 때에 재활치료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또 용기를 내서 좀 부딪혀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재활법을 찾는 것. 재활치료의 가장 기본인데요. 국군 수도병원 재활의학과는 근력을 높여주는 운동치료, 전기자극이나 핫팩 등을 이용한 열전기 치료, 일상생활 동작들을 익히는 작업치료, 추간판 압력 감소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견인치료 등 치료 진행 상황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들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재활의학과라 하면 쉽게 물리치료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활의학과에는 물리치료사는 물론 환자를 돕는 전문의,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이 한 팀이 돼 유기적으로 운영됩니다.
환자의 치료 상황을 다방면에서 체크하고 혹시 생길지 모를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쨌든 익스텐더 레그가 있긴 하지만 조금 호전이 된 상태로 그냥 봐줄 만한 상태 정도인 거고, 통증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나요? 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입수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때, 우울할 때, 그럴 때가 생겨요. 우울해한다, 뭐 이러면 그 대신 치료사가 조금 더 친구처럼 대해줘서 마음을 좀 녹여준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하루 이틀 단시간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환자가 의욕을 잃기 쉬운데요.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언제나 치료를 한다는 마음보단 환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환자와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1대1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신체적 치료는 물론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는 거죠. 재활도 재활이지만 이 재활을 하면서 이 재활치료 선생님과의 그 짧은 한 20-30분간의 대화가 용기도 줬고, 그래서 더더욱 재활을 하면서 제가 힘든 것을 잊을 수 있고 우울증 치료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 의료진의 역할인데요. 국군수도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환자와 병원의 관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으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7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사이버 도발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이버전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